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8일 화요일이고요. 조금 전에 계획했었던 스트리밍 카페를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기를 놓치신 분들은 또 아깝긴 하지만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사실 스트리밍 카페를 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오늘 종일 고민을 했었는데, 역시 그래도 처음에 하기로 약속한 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요. 처음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나름 재미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일단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원래 계획돼 있었던 창업의 지혜 시리즈 2020년도 추경 예비 초기 창업 패키지 발표평가 준비하기 두 번째 발표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촬영은 18일날 화요일로 돼 있지만은 지금 이미 9시가 넘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편집을 하고 올리는 거는 이제 내일 새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8일 화요일이고요. 저녁 9시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2020년도 추경 예비 초기 창업 패키지 발표평가 길라잡이 그 두 번째 시간 발표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번 편으로 발표평가 길라잡이를 일단락 지으려고 했는데요. 이제 내용을 또 꾸미다 보니까 또 그동안 이제 질문이 나오다 보니까는요, 부득이하게 두 번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이제 발표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자료 만들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주관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적었는데, 아시죠? 이번에 10단 2단계로 격상된 거. 그래서 아마 거의 100% 비대면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관기관에 문의해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비대면 발표가 되면서 좀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에피소드 10, 11, 12에 제가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준비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고, 물론 이제 정리해서 이번에도 좀 풀어드리겠지만은 그래도 이때가 제일 정리는 잘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추가로 조금 주의사항을 먼저 드리자면은, 반드시 여러분 그 슬라이드 번호하고 인덱스는 꼭 집어넣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 이유는 발표를 보셔도 알겠지만은 이제 실제로 대면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PPT를 직접 조작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의응답을 대면을 할 때 몇 페이지로 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슬라이드 번호나 인덱스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번 첫 시간 때 제가 발표 내용 구성하기라는 이제 강좌를 구성을 했었고요. 일단 이 안에서 전반적으로 발표 평가의 흐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뭐 이 강좌를 먼저 이제 참고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하면 될지 이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뒤에 이제 질문이 꽤 많이 왔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좀 죄송하기는 했던 게, 이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같은 걸로 좀 질문을 해주셨고, 실제로 카톡으로 이제 제자들도 비슷한 질문들을 했는데, 이제 뭐 당연히 저한테는 이제 예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제 좋게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제가 받아들인 느낌은, 아니 도대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떤 장단에 맞추라는 얘기냐, 이게 골자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전 강의랑 제가 저번에 흐름 잡기에서 했던 내용이랑 이제 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미묘하게 이렇게 좀 스토리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질문들이 몇 개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서류평가하고 발표평가 심사위원이 다르다고 한 것 같은데 또 같은 사람이라고 하기도 한 것 같고 뭐가 맞나, 이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인지를 하시면 되냐면은요, 기본적으로 서류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2배수의 예비 창업팀이 발표평가로 넘어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주관기관에서 10개의 창업팀을 최종 선정을 한다 그러면 10대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개 팀이 지원을 했을 것이고, 그럼 그 중에서 20개 팀이 일단 1차로 통과를 해서 발표평가로 넘어가게 되겠죠. 첫 번째 100개 팀을 심사할 때는요, 한 심사위원이 100개 팀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하루 안에 그걸 다 볼 수도 없을 뿐더러 2, 3일 나눠서 온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그만큼 시간을 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팀이 100개 팀이나 왔다 그런다면은 뭐 2, 3일에 쪼개가지고 계속 같은 사람이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분과를 나눠가지고 각 팀마다 다른 사람이 와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떤 팀 뭐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제 분과가 다르면은 평가가 잘못되지 않냐 그러는데 생각보다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게요. 이게 통계적으로 여태까지 경험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보는 눈이 비슷하기 때문에 올라갈 팀은 올라가고 떨어질 팀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보통 없고요.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제일 좋은 거야. 발표 평가로 넘어갔을 때 서류 평가에서 봤던 사람이 또 보게 되면 다행인데 이게 또 발표 평가 넘어갈 때 아까 얘기했듯이 100개 팀 뽑을 때는 분과가 여러 가지인데 발표 평가 넘어갈 때 분과가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존에는 심사위원들이 다 넘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또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과에서 심사받은 사람은 전혀 이제 새롭게 보는 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이때 새롭게 합류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심사위원이 같냐 다르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예비 창업 패키지는 기본 경쟁률이 10대 1을 찍고 가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설사 어떤 심사위원이 여러분의 사업계획서를 서류평가 때 한번 보고 발표평가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디테일한 내용들은 기억할 수가 없어요. 사람 뭐 기억력이 그렇게까지 뛰어나지도 않고 간혹 가다가 정말 인상 깊게 그러니까 인상 깊게 사업계획서를 정말 잘 썼거나 아니면 너무 인상 깊게 사업계획서가 엽기적이었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둘 중에 하나인 경우에 기억은 하겠지만은 그게 꼭 여러 번 발표평가로 넘어갔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낼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 이 발표 내 사업계획서 심사위원이 미리 알겠구나라고 전제 조건을 깔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완전히 새롭게 발표하고 평가받는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는 게요. 서류 때는 순수하게 서류 안에 있는 내용만으로 아이템을 평가한다 그러면 발표 평가에서는 여러분 그 대표의 어떤 그 자세나 역량이나 소울 이런 걸 또 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업계획서에 있었던 뭔가 그 인식이 그대로 발표평가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발표하고 평가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사위원은 내 사업계획서를 미리 볼 수 있는가? 야, 이거를 제가 좀 전에 창업 카페 할 때도 답변을 드렸고 Q&A 창구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오늘 딱 여기서 완결편을 말씀드릴게요. 자,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거는 사전 유출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 심사를 가는데 제가 그걸 이메일로 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제가 서약서에 사인을 한다 그래도 파일을 직접 제 컴퓨터에 저장을 시키는 거랑 현장에 가서 그 뭐야 하드카피로 받는 거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사업계획서는 평가 현장에서 그때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게 기밀 보호 차원에서도 맞아요. 자, 그러면 내 사업계획서를 미리 볼 수 있기는 하죠. 현장에서 발표평가 하기 전에 한 10분 전에 미리 봤죠. 근데 그 10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뿐더러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심사를 되게 오래 하다 보면은 어차피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도중에 사업계획서를 다 이렇게 훑어봐도 정말 여러분이 사업계획서 잘 썼다면은 진짜 일목요연하게 정확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 짧은 1, 2분 사이에도 필요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요. 실제로 이거는 그 저한테 이제 상담을 오신 분들은 한 번은 겪어봤을 거예요. 막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잠깐 볼게요. 그러고 그냥 휙휙휙 넘기잖아요. 그게 성의 없이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딱 봐야 되는 요소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 왜 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만이 할 수 있는가? 경쟁력이 무엇인가? 그 포인트 빼면 나머지는 다 그냥 열심히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전반적인 흐름이 잡힌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을 때 거기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병행을 하면서 여러분 발표를 같이 보다 보면은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현장에서 뭐 사업계획서를 미리 못 봤기 때문에 내 얘기가 전달이 잘 안 되지 않냐 그러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당하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내 사업계획서를 발표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사업계획서하고 같은 내용을 발표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다른 내용을 얘기하라는 얘기냐, 이게 조금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내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이 창업 아이템을 구상을 하고 그 구상을 어떻게 사업화를 할 것인가를 겪어보면서 실제로 시장 조사도 해봤을 것이고 나름대로 여기저기 서핑도 해봤을 것이고 또 벤치마킹도 해봤을 것이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장담하는데 여러분께서 조사한 그 모든 내용들이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나 아니면 기타 모든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100% 들어가 있다고 저는 절대 안 믿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글로 옮기는 건 그만큼 힘든 일이고 저도 사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쨌든 여러분은 발표를 여러분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뭐 자소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사업 아이템이 어떻게 나오게 됐으며 그 안에서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 쓰다 보면은 한정된 분량 안에서 다 못 담았거나 혹은 나중에 뒤늦게 이 내용을 말 못했거나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발표 시간에 같이 이렇게 양념처럼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인 스토리를 완성해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업계획서 내용만 계속 줄줄 읊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생각을 적당히 그 속에 섞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그 내 스토리 안에 끌어낼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좀 반영하는 게 좋다라는 이제 말씀으로 저번 시간에 너무 사업계획서 내용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 얘기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내용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이게 오해 없이 제대로 전달이 될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발표 자료를 어떻게 쓰냐라는 것보다 이 발표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PPT를 가지고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냐라고 하는 그 발표의 기술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 스티븐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정말 그 하나의 그림을 올려놓고 거기에서 모든 스토리를 집중을 시켜서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끌어내는 그 어떤 스킬이 있거든요. 물론 그거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명성과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어떤 로열티가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죽어가는 PPT도 발표의 기술을 통해서 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되게 전설 같은 얘기도 있거든요. 물론 사실 PPT가 엉망이면은요 사실 뭐 거의 못 살려요. 거짓말인데요. 그래도 어떤 PPT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누가 어떻게 발표하냐에 따라서 정말 내용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보통 그 학생들 상담을 하거나 할 때 보통 이런 발표를 봐달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직접 대면을 못하면 녹음 파일을 보내라 그래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주거든요. 그게 왜냐면 말하는 게 너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거를 뭐 발표자로 사업계획서 뭐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혼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발표자료 만들기를 안 하고요 정말 예정에도 없었던 발표의 기술 그 중에서도 정말 힘든데 솔직히 오늘 그 카페 하면서 1시간 떠들어도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사례연구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하라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례연구를 한번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례연구는 어떤 정답을 알려드리기 위한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떤 형태의 메시지 전달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메시지 전달법이 과연 제대로 된 방식이었나를 조금 인지를 시켜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사례 연구를 한 가지 아이템으로 3가지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지 않았고 제일 첫 단락만 했어요. 왜냐면은 뒤에 있는 부분까지 다 가져가는 거는 좀 의미는 없고 저도 너무 힘들고 또 여러분이 또 스스로 풀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컨셉만 전달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아이템은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 때 한번 보여드렸던 시선 감음형 웹캠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게 예창이 아니고 초창 때 했던 거네요. 지금 보니까 뭐 그래도 뭐 할 수 없죠. 초기 창업 패키지 길라잡이에서 제가 한번 예시를 드렸던 온라인 원격 강의를 위한 시선감용 웹캠 솔루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아이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웹캠을 제가 바라보고 있어야 여러분과 시선이 마주칠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줌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실시간 강의를 해보니까 제가 주로 이렇게 칠판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화면을 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과 눈이 안 마주쳐요. 또 여러분도 이렇게 화면만을 보고 있다 보니까 눈을 항상 내리까는 형태가 돼가지고 서로 시선이 안 마주치게 되니까 너무 이렇게 그 메시지 전달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막 힘들어지고 교감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온라인 강의 환경을 좀 더 실감 있게 또
교감이 가능하게 이끌어지려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웹캠을 갖다 놓고 이 두 개가 각도 조절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제가 이 아래쪽을 보고 있을 때 아래쪽에 있는 웹캠이 제 눈을 찍고 또 위쪽을 보고 있을 때 위쪽에 있는 웹캠이 제 눈을 찍어서 정확하게 이제 화면에 띄우는 거는 제가 항상 정면을 보고 있는, 즉 여러분의 시선을 마주치고 있는 이런 느낌이 오게끔 하는 이런 솔루션을 개발을 하겠다. 뭐 이런 아이템을 제가 어거지로 만들어냈는데요. 참고로 이 아이템으로 사업하면 망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걸 진작에 할 거면 로지텍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를 만약에 사업계획서로 쓴다면 실제 발표평가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사례 연구는 제가 사업계획서에 적어놨던 글이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읽는 방식입니다. 이걸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M&L의 김장길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시선감음형 웹캠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인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전국의 교육기관의 비대면 원격 수업에 적합한 환경 조성이 주요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정형 단일 웹캠을 이용한 비대면 수업 시스템은 사용자들의 시선을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처럼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교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비대면 화상 수업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항상 시선을 맞추고 교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시선 감음형 웹캠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에요.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읽는 형태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어때요? 뭐 나쁘진 않죠. 왜냐면 제가 잘 읽잖아요. 예, 제가 또박또박 잘 읽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이제 그런 거죠. 심사위원들이 거기 와서 발표평가를 보려고 하는 건 여러분의 어떤 사업에 대한 마인드나 시장을 보는 시선이나 어떤 역량이나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고 거기에서 아이템의 가치를 좀 다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냥 와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PPT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읽어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서류평가라는 게 낫죠. 뭐 우리가 글을 못 읽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대신 읽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화면만 보면서 계속 이렇게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말하는 속도보다 제가 눈으로 이 화면을 보면서 쫙 읽어내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눈으로 이 화면을 읽는 동안에, 딱 눈에 들어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제 귀에다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양념을 쳐주면 되게 좋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예시인데요. 이제 발표자의 생각을 녹여내서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제가 원래 대본을 쓰려고 그랬는데 사실 대본 쓸 시간까지 오늘 솔직히 안 났어요. 그래서 좀 즉흥적으로 할 테니까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실제 발표할 때는 그렇게 녹음한 거를 다시 정리를 해서 대본을 짜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자료인데 어떻게 발표할지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M&L의 대표 김장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원격 화상 강의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시선감음형 웹캠 솔루션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널리 퍼지게 되면서 모든 교육기관이 비대면 원격 수업 시스템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런 비대면 원격 수업에 적합한 그런 환경 구축이 굉장히 큰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런 강의들은 이제 웹캠이라고 하는 그 장치를 이용해서 줌이나 구글 미트를 이용해서 이제 원격으로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강의를 해본 여러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직접 마주보고 눈을 마주치고 수업을 하는 것 대비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살피기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교감이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수업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는지도 알 수가 없고, 또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그런 수업 내용을 적합하게 그렇게 어떤 환경에 맞춰 가지고 그 전달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학습의 어떤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그 화면을 실제로 봤을 때 항상 웹캠과 시선을 마주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시선을 마주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 때문에 교감이 굉장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주로 원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원격 강의 시스템에 적용되었던 웹캠을 교수자와 학습자가 항상 시선을 맞추고 교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용자 시선 감음형 제어 시스템으로 개발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대사를 안 썼기 때문에
조금 버벅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이제 대사로 바꾼다 그러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제 끌어갈 수가 있게 될 텐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께 전달을 하고 싶은 거는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식에 대한 내용 안에서는 그냥 여러분이 사업계획서에 썼던 글을 그냥 쓴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들 중에 보면은 뭐 몇 가지 요소들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이제 뭐 교수인데, 이제 교직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실제 줌으로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이거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힘들어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 시선을 안 맞추게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교감을 끌어내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어떤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어떤 그 제대로 된 의사 전달이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들을 좀 유하게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기존에 있는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넣는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이 글을 설명할 때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그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적당히 녹여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발전된 형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원래의 사업계획서에는 없는 사진들을 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 오히려 원래의 사업계획서는 분량 제한이 있어서 좀 넣기가 힘든 그런 경우인데요. 그런 것들을 PPT이기 때문에 제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고를 전개하는 방식인데요. 2번이 편하신 분은 2번을 하셔도 되는데, 3번이 편하신 분은 3번을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긴 합니다.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M&L의 대표 김장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원격 비대면 강의에 적합한 시선 감음형 웹캠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인식에 대한 파트인데요.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널리 확산이 되게 됨에 따라서 실제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활발해졌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모두 대부분이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에서 비대면 온라인 기반의 원격 강의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화면과 같은 이런 서로 모니터를 보면서 캠을 보면서 강의하는 줌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번 한 학기 동안 계속 이루어졌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였지만은 강의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실제로 한 사람의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 비대면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너무도 힘든 어떤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강의를 하는 와중에 계속 제가 캠을 쳐다보고 있자니 화면을 보기 어렵고, 또 화면을 보고 있자니 캠을 눈으로 마주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 시선이 그 모니터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계속 이제 화면을 보거나 아니면 뭔가 필기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캐모를 눈으로 실제로 볼 일이 없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계속 눈을 내리깔고 있는 학생들만 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내용들을 이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 수업이 좀 지루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완급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의 웹캠 시스템으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강의자와 교수자의 시선이 정말 마주치기 힘든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그리고 모든 수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대면 화상 수업에서도 교수자와 학습자가 항상 시선을 마주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솔루션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실제로 서로의 어떤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 실제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말 그 온라인 상에서도 오프라인에서 마찬가지 어떤 수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교감이 가능한 사용자 시선 감음형 웹캠 제어 시스템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실제로는 이거보다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야 돼요. 제가 이거는 연습하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는 이걸 압축을 하고 압축을 해서 한 1분에서 1분 20초 안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가 이제 좀 3장으로 늘어났지만은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 페이지에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페이지에 있는 그림 자체가 워낙 단순한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딱 봐도 저건 무슨 사진이구나 알잖아요. 이 정도면은 좀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굉장히 복잡한 도표나 아니면 어떤 그래프가 막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래프를 보고 또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뭐 시장 규모에서 증가하고 있구나 이 정도면 다행인데 뭐 그래프가 막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건 어떻게 되고 Y축은 어떻게 되고 그럼 또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시간을 많이 쏟아부어야 되고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이제 요소들을 여러분이 적당히 이제 좀 제어를 해주시면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마침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또 어떤 분이 질문을 아까 하시긴 하셨어요. 아까 힐링 카페 때. 일단 5분 발표의 적절한 슬라이드의 분량은 어떠냐라고 하면은요. 통상적으로 한글 발표의 경우에는 지금 저 정도 속도로 말을 한다 그러면은 슬라이드당 평균 한 30초에서 40초 정도가 딱 적당해요. 그 중에서 이제 설명이 많이 필요하면은 한 1분 정도, 그리고 간단하게 보여주는 슬라이드는 한 10초 이상인데요. 정말 정말 많이 양보해서 한 5초 정도까지는 되는데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사진 딱 보여주고 이 사진은 뭡니다 그러고 탁 넘어가는 거. 이건 정말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사진은 뭡니다가 딱 넘어가는 순간 제가 그거 안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나는 다 보여줬는데 왜 안 보냐 이런 거고, 심사위원은 발표를 이따위로 하는 게 어딨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간단하게 보여줘도 기본적으로 사진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내가 이걸 왜 얘기를 하는지 한 줄 정도 말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과정에 심사위원들이 한 번이라도 흘낏 보면은 아 그러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슬라이드당 평균 한 요 정도로 감안을 하시면은 전체 슬라이드가 한 15페이지 정도까지는 가도 되는데 사실 이 정도 되면은 1분당 3페이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15페이지도 사실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한 10페이지에서 한 12, 3페이지 정도가 제일 적정선이고요. 근데 이제 늘 그렇지만 이게 사람마다 개인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15페이지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그런 건 실제로 이제 발표하는 과정에서 말이 길어지거나 당황하게 되면 시간이 렉이 걸리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페이지를 너무 많이 놔두면은 도중에 확 넘어가 버려야 되거나 아니면은 막 끝까지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5분에 잘려버리면 그건 그거대로 되게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15페이지는 정말 정말 맥시멈이고 개인적으로는 10페이지, 12페이지 정도 보고요. 대신 이제 어펜딕스라고 해서 여러분이 질의응답 때 발표할 내용들 있죠? 그건 분량 상관없이 정말 준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슬라이드 번호하고 인덱스는 필수적으로 하고요. 주관기관에 따라서 부록 넣지 말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좀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는 데는 페이지를 조금 더 늘리는 대신에 이제 실제 발표할 때는 조금 빨리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할 때 나머지를 좀 세세하게 얘기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간단한 개념만 전달하는 그림이면은 10초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되는데 뭐 그림 자체가 되게 설명이 자세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발표 시간을 할 때 좀 시간을 많이 넣으셔야 되는데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전체 시간이 얼마 안 된다, 다른 쪽도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은요, 그런 자세한 예를 들어 비행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는 이 솔루션을 가맹점에 납품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구독하는 형태로 수입을 뽑으려고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연간 매출은 올해는 1억, 그 다음에 뭐 5년 뒤에는 1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질의응답에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너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그림, 복잡한 그림이다 그러면 최대한 압축해서 엑기스만 딱 전달하고 나머지는 질의응답에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러라고 질의응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완급 조절을 잘 해가지고 너무 복잡한 그림도 그렇게 조금 이렇게 잘 분리를 해주시면은 좀 유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이제 과유불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15페이지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 슬라이드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자료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닌데요. 이상하게 제가 이 얘기 항상 하는데도 뭐 심지어 막 저한테 한 2년 3년 배운 대표님도 가끔 가다가 어디 발표하러 간다 그러면 한 50점 가져가요 막.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많아서 괜찮다 그러는데 세상에 그림 많아서 괜찮은 발표는 없거든요. 실제로 박사학위 논문 발표할 때 막 진짜 50페이지에서 그림 막 넘기면은요 정말 연습할 때 지도 교수님한테 쌍욕으로 넘어가요. 쌍욕을 진짜로. 제 은사님은 참고로 욕은 안 하셨습니다. 그냥 갈구셨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진짜로 저도 속으로 이게 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하면 안 될 짓이고요. 그 완급 조절 잘해야 된다는 거 꼭 중요하게 되고요. 이거 심사위원이 내 발표만 보고 있을 것은 기대는 하지 말자. 이건 뭐냐면은요. 여러분 발표할 때 화면만 보고 있진 않아요. 얘기했듯이 귀로도 들으면서 사업 계획서도 들춰보면서 하는 게 어느 정도 여러분이 발표하는 데서 딱 필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저거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빠른 시간 안에 비즈니스 모델도 검토하고 역량도 보아야지 이제 그 다음에 질문할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 5분이란 발표 안에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이 발표 그 5분 안에 모든 걸 다 녹여냈다, 정말 짧게 모든 걸 다 녹여냈다 그러면 진짜 발표만 봅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생각보다 발표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좀 여러분은 여러분의 얘기를 정말 자세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분량 조절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 자료를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오랜 내용은 아니에요. 이제 좀 챕터별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사례 연구까지는 필요가 없고 조금 이제 포인트 잡아야 될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예전 강의 때 이미 한번 완벽하게 좀 해드렸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발표 자료 작성하기를 굳이 제가 새로운 강의로 하려는 이유는 그래도 그동안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녹여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발표 자료를 작성하라는 의미보다는 여러분이 작성한 발표 자료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좀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 부분들이 있나, 빼먹은 게 있나, 그런 것들을 한 체크리스트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제 강의를 만드는 겁니다. 뭐 길게 되진 않고 한 3-40분 정도에서 끝낼 예정이니까요.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근데 제가 내일 되게 늦게 시작할 거예요, 오늘처럼. 왜냐면 내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정이 있어요. 마라톤 회의가 한 8시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내일 촬영을 해도 실제 올라가는 거는 이제 목요일 새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항상 그렇지만은 이 강의의 끝은 채널 M&A Q&A 창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제 Q&A 창구에다가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거나 밑에 있는 고정 댓글이나 아니면은 그 강의 설명에 나와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있는 QR 코드를 찍으셔도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제가 일이 많이 밀렸어요. 당장 제가 지금 금요일에는 입항국에 또 비행기까지 타고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지금 외근도 많이 잡혀 있고 해서 제가 바로바로 답은 못 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댓글 및 문의사항은 항상 확인을 하고 가능하면 24시간 안에는 좀 답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이제 따라서 뭐 강좌 구성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뭐 신규 강좌 개설 요청이 있어서 요 페이지는 제가 좀 바꿔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Q&A 창구 이해 방법을 통한 문의는 정중하게 사절을 하고 있으니 좀 가능하면은 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식 채널 이외에서의 사칭이나 사기는 항상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늦은 밤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채널 M&A의 김장길이었습니다.